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고 싶은 사람, 바로 내 자식이지요. 젊은 날 땀 흘리며 고생한 것도, 하고 싶은 거 참고 산 것도 다 아이 잘 되라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돌아온 건 따뜻한 말이 아니라 마음을 베는 듯한 차가운 한마디였을 때, 엄마는 좀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구식이라 도움이 안 돼. 그 순간 가슴속에 켜켜이 쌓아온 정성과 희생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존중은커녕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상처는 참 오래 남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무시할 때 부모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다시 존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차분히 이야기 나누며 우리 안의 서운함과 외로움을 함께 덜어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상처가 남아있지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나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왜 지금은 존중받지 못할까? 젊은 날을 돌아보면 참 많은 걸 포기했지요. 내 옷 한 벌 사는 것보다 아이 학원비가 먼저였고 내 건강보다 아이의 밥 한 끼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바쳤는데 어느 날 자식에게서 돌아온 건 무심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엄마는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구식이라 도움이 안 돼.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세상이 다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혹은 일상 대화 속에서 자식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을 깊이 베어버린 적. 내가 이러려고 평생을 버텼나 하고 혼자서 눈물이 맺히던 순간 말입니다. 사실 자식은 일부러 무시하려던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바쁜 생활에 지쳐서 혹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요.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그 서운함이 너무 크게 다가옵니다. 저도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손은 거칠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지만 아들,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생이 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제 인생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고 합니다. 그날 밤 그는 이불 속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은 다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하는 허무감에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건 참 단순합니다. 큰 보상도 대단한 인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식에게 고생했어. 고마워라는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한마디조차 듣지 못할 때 부모 마음은 더 깊이 무너집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져만 있어야 할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여전히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부모라는 이름 이전에 한 사람의 인격체이고 존엄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어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늘 괜찮다, 괜찮다 하며 참아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들을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이기도 하지만 나라는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다. 그 순간 아들은 당황했지만 곧 어머니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고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자식에게 하고 싶지만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은 잔소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소중한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짧은 고백이 멀어졌던 관계를 조금씩 회복시키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 가장 큰 오해는 서로의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늘 이렇게 생각하지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 최소한 존중과 고마움은 받아야 하지 않겠어? 반대로 자식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를 믿고 기다려주면 좋겠다. 내가 알아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간섭할까? 이렇게 두 마음이 어긋나는 순간 서로의 말은 벽에 부딪히고 존중은 무시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 마음은 분명히 사랑이었는데 자식 귀에는 잔소리로만 들렸던 순간 내가 널 위해 이렇게 했는데라는 말이 자식에게는 부담처럼 다가왔던 기억. 그럴 때 우리는 더 서럽고 자식은 더 멀어져 갑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우리 집 희망이다. 너만 잘 되면 된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저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아들은 점점 무거운 짐으로 느꼈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느 날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는 내 인생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너무 숨이 막혀요. 그 말에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한 말인데 그게 왜 짐이 되는 거지? 하지만 잠시 후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무조건적인 간섭이 아니라 믿음과 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네가 선택해. 다만 네 마음을 조금만 들려주면 좋겠다. 나는 그저 내 곁에 있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놀란 듯 잠시 침묵하더니 처음으로 속마음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기대가 지나치면 자식은 무겁게 느낍니다. 그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대신 존중과 지지를 보여줄 때 관계는 달라집니다. 너 이렇게 해라 대신 나는 내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묻는 순간 대화는 잔소리에서 대화로 바뀝니다. 한 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늘 아들에게 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기대대로 살아야만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나 봐. 이제는 내 선택을 믿고 싶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마음을 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늘 비교당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어요. 그래서 반항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아버지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자식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식이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내 삶을 존중해주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방식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첫째, 기대는 줄이고 질문을 늘리기입니다. 넌 꼭 이렇게 해야 돼 대신 너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하고 묻는 겁니다. 둘째, 간섭 대신 지지입니다. 네가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네 편이야. 다만 그 길을 나도 함께 알고 싶다. 이 말은 자식에게 자유와 동시에 든든함을 줍니다. 셋째, 내 감정을 솔직히 드러내기입니다. 나는 네가 내 말을 무시할 때 서운하다. 이 한마디는 잔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진심을 전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 자식에게 하고 싶은데 차마 꺼내지 못한 말이 있나요? 그 말을 오늘부터 조금씩 바꿔서 표현해 보세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말은 절대 잔소리가 아닙니다. 부모의 존엄을 지키고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금세 요동칩니다. 서운함,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올라오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감정을 고스란히 담은 말이 자식에게는 잔소리나 비난으로만 들린다는 점입니다. 너는 왜 항상 부모 말을 무시하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네가 그렇게 말하니? 이런 말은 내 상처를 전하는 대신 자식의 마음을 더 닫게 만들 뿐입니다.
그렇다고 침묵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릴까요? 아닙니다. 참고 또 참으면 마음속 서운함은 더 쌓이고 결국은 눈물이나 병으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내 감정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법입니다. 말하는 방식만 조금 달라져도 자식은 부모의 진심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비폭력 대화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간단합니다. 4가지 단계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기. 둘째, 그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전하기. 셋째,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기. 넷째,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부탁하기. 예를 들어, 자식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집에 와서 인사도 하지 않고 방에 들어갔을 때 사실 나는 서운하고 외로웠다 감정. 나는 우리가 조금 더 가까운 가족이길 바란다였고 앞으로 집에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한마디만 해줄 수 있겠니? 부탁. 이렇게 말하면 자식은 부모님이 내 행동 때문에 이런 기분이 드셨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반대로 넌 나를 무시해라고 단정하면 자식은 바로 반박부터 하게 되지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말을 꺼냈다가 후회한 적. 차라리 참을 걸 하며 스스로를 탓했던 순간들. 그런데 한 번쯤은 조용히 마음을 정리하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조금 서운하다. 그 한마디에 자식은 생각보다 쉽게 마음을 열기도 합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늘 화부터 내던 그가 어느 날은 다르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대꾸하지 않을 때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그 말에 아들은 처음엔 놀라더니 그제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화내는 대신 감정을 솔직히 표현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딸과 늘 청소 문제로 다투곤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게으르니? 방이 돼지우리 같아. 라고 말할 때마다 딸은 방문을 쾅 닫으며 반항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내 방이 어질러져 있을 때 나는 불편하고 답답해. 나는 우리가 함께 깨끗한 집에서 살면 좋겠어. 오늘 저녁에 잠깐 같이 정리할 수 있을까? 그 말에 딸은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청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건 결국 자식과의 관계가 조금 더 따뜻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방법도 따뜻해야 합니다. 감정을 숨기지 않되 상대를 탓하지 않고 내 마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대화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꾹 눌러 담은 말이 있나요? 그 말을 오늘은 다르게 꺼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네가 소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어. 이 한마디가 쌓인 서운함을 풀고 다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게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과의 관계에서 끝내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존엄입니다.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존엄이 무너지면 그 사랑은 오해와 상처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당연시되고 자식의 무심함이 반복될 때 관계는 기울어지지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건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지요? 평생을 헌신했는데 자식 입에서 나온 말은 엄마는 몰라서 그래. 아버지는 구식이야 라는 차가운 한마디였을 때 그 순간 속으로 이런 생각이 번쩍 듭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세월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은 자식을 키워낸 토대이자 동시에 우리 자신이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철학자 칸트는 사람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는 단순히 자식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 아니고 자식 또한 부모의 자랑거리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가진 독립된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존중이 시작됩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늘 나는 괜찮아. 너만 잘 되면 되라고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무심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엄마는 좀 조용히 해. 아는 것도 없으면서. 그날 밤 어머니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으니 아이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 엄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때부터 아들의 태도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존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내 목소리를 존중하고 내 감정을 인정할 때 자식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너무 참아오신 건 아닌가요? 괜찮다라는 말로 내 아픔을 덮어두고 다 이해한다라는 말로 서운함을 삼켜온 건 아닌지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내 마음을 존중하고 내 삶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자식에게도 존중을 가르치는 길이 됩니다. 어떤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내 말을 무시할 때 내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존재하고 존중받고 싶다. 그 말에 자식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부모의 존엄은 큰 소리가 아니라 진심 어린 고백 속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사랑과 존엄은 둘 중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존엄을 지켜줄 때 관계는 따뜻하게 오래갑니다. 그리고 존엄이 사랑을 뒷받침할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서운함이 남아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만 마음속에 담아두셨으면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 이 한마디가 부모와 자식 사이의 벽을 허물고 서로를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가장 아프면서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를 나눴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순간, 그 서러움이 얼마나 깊은지, 또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함께 공감했지요. 하지만 동시에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부모는 단지 희생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하나의 인격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그때서야 비로소 관계는 다시 따뜻해집니다. 오늘의 핵심을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크지만 존엄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감정을 참지 말고 부드럽게 솔직하게 표현해야 한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도 존중받고 싶다는 말이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쌓여있는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잔소리가 아니라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진심이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